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그리고 시간을 주제로 한 광고 1팀 시간이 멈춘 사람들 발표자 고가영입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차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인간이 시간을 넘어 지식과 문화 등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발명 덕분에 이러한 지식과 문화의 축적이 가능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저희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기구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발표할 광고 주제는 우리나라 대표 문구회사 모나미입니다. 모나미를 생각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나미 153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볼펜은 모나미를 대표하는 볼펜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문구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필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학생이죠. 표를 보시면 6세에서 21세를 의미하는 학력 인구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문구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문구 시장에 있어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해외 제품이 70%로 문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입니다. 당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국내 제품의 판매량이 늘 것이라는 예측 기사도 있었는데요. 해외 제품 중심의 문구 시장을 바꿀 불매운동은 모나미를 비롯한 국내 제품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거란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는 이에 대비하고자 필기구 사용률이 높은 젊은 층을 공략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제품 고급화 전략, 화장품 시장으로의 진출과 같은 다각화를 선보였고 타기업과의 콜라보, 모나미 웹드라마 제작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미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대표적인 학력 인구인 1020의 검색 비율에서도 국내 제품인 모나미보다 일본 제품인 제트스트림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모나미에겐 큰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그럼 어째서 모나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나미는 지속적인 악화 상황에만 처했을까요? 저희는 20대에게 물어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모나미를 사용하는 이유로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을, 모나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성능을 뽑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싼 가격에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문구 제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대가 생각하는 모나미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흰색과 검정색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잉크가 뭉치는 볼펜통, 100원짜리 볼펜이 아니냐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모나미 153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해 결국 모나미의 대표 제품인 모나미 153의 이미지가 모나미 전체의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이 볼펜 모나미 153, 국민 볼펜, 가성비, 볼펜통 등의 키워드를 가진 이 볼펜이 모나미 브랜드 그 자체를 표현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므로 모나미 153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 곧 모나미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타겟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나미는 문구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 소비층을 공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1525 나이대의 젊은 층, 현재의 Z세대를 타겟으로 잡았는데요. Z세대의 특징으로는 먼저 공부를 할 때 인증, 공유를 함께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스타그램은 자신이 한 공부 기록, 열심히 꾸민 플래너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려 공부 기록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랜선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랜선 자율학습이란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부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 올림으로써 자신의 공부 시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Z세대는 주기적인 공부 인증을 함으로써 본인의 공부에 강제성을 갖고 보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는 건데요. Z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가득하기 때문에 코스파,
욜로 등의 뜻을 가져 소비의 초점을 현재에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속에서 인싸 트렌드를 인증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몽어스 해보셨나요? 꼭 아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이죠. 이처럼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더라도 같은 행위를 통해 어울려 놀며 강한 소속감을 얻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모나미는 품질 개선과 고급화 전략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왔음에도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나미의 이미지는 모나미 153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나미 153의 이미지는 모나미를 대표하는 만큼 전체 브랜드에도 영향을 끼쳤고, 따라서 저희는 모나미 153의 이미지 제고가 모나미 자체의 이미지 제고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나미 153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볼펜똥입니다. 저희는 모나미의 대표적인 단점인 볼펜똥을 모나미의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쓸 때 볼펜똥이 자꾸 나와 불편함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하거나 중요한 것을 기록할 때 볼펜똥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볼펜을 하도 잡아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힌 경험. 이런 경험을 우린 때로 열심히 공부한 증거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볼펜똥이란 열심히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갈 아이덴티티는 바로 흔적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치부되었던 볼펜똥을 단순히 볼펜똥이 아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라고 치환하여 이를 노력의 결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증과 공유를 도모하고 미래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같은 행위를 통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나미 153으로 자신이 노력한 흔적을 지금 바로 남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카피는 지금 안 남기면 뭐가 남니? 입니다. 이것이 IMC 전략의 순서입니다. 인지 부분의 전략으로 먼저 나의 노력 모나미로 기록하자 TBCF를 구상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며 볼펜똥 흔적을 포스트잇에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지가 점점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인데요. 이를 통해 볼펜똥으로 노력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여주며 볼펜똥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나매트를 활용한 뭐라도 남겨봐 모나매트 광고입니다. 학생 인구가 많은 곳에 해당 매트를 설치하여 신발을 터는 행위를 볼펜똥을 빼는 행위와 연관시킴으로써 모나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광판을 활용한 홀로그램 광고 너의 흔적을 보여줘인데요.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홀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이 남긴 흔적과 공부한 기록을 보여줌으로써 모나미의 볼펜똥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지 전략으로 픽셀 LED 아트 동화상 광고인 모남니 기차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지하철 터널 벽면에 잔상 효과를 바탕으로 영상 광고를 노출시키는 TSA 광고를 활용한 것인데요. 지하철 터널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나미가 떨어지며 볼펜똥을 남기고 이런 점들이 모여 안 남기면 뭐 남니? 라는 글씨를 만드는 영상 광고를 통해 우리의 광고 카피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 부분의 첫 번째 전략은 모나미와 모트모트의 콜라보 굿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트모트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트모트와의 콜라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자신의 기록을 남겨 흔적을 갖게 해줌으로써 모나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목표 적기 이벤트 블랙문인데요. 거리에 설치한 보름달 모양의 판넬에 모나미 볼펜으로 각자의 소망을 적어 검은색 보름달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내가 남긴 흔적이 모여 나의 목표를 이루게 해준다는 모나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산 부분의 첫 번째 전략은 인스타 스토리 스티커 지안 모나미입니다. 인스타 스토리,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시죠? Z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 스토리 스티커를 제작하여 볼펜똥이 손에 남는 것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볼펜똥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챌린지인 내 안의 호랑이 키우기 30일 챌린지가 있습니다. 내 안의 호랑이 에디션인 떡메모지와 1호선 볼펜을 제작해 30일 챌린지를 기획했는데요. 예시 사진처럼 민무늬 호랑이 등에 볼펜통을 남겨 자신의 공부 흔적을 기록하고 이를 인증하도록 합니다. 챌린지는 공스타그램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30일 챌린지를 완성한 사람에게는 호랑이 굿즈를 증정함으로써 지속성을 높여 볼펜통을 흔적으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습니다. 이상 IMC 전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기록에 모나미의 흔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인간 그리고 주제가 뭐였죠? 인간 그리고 시계였나? 엥? 웬 시계? 인간 그리고 시간 아니었나? 젊은 치매가 이렇게 심각하다니까. 근데 발표 영상 찍어야 되는데 우리 팀 광고 몇 팀이었지? 또 채팅방에 찾아봐야겠다. 광고 1팀, 광고 1팀. 광고 1팀 치매 관련 기획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손상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젊은 치매에 초점을 맞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젊은 치매는 젊다를 뜻하는 영과 기존 치매를 뜻하는 알츠하이머를 결합해 영츠하이머라고도 불립니다. 즉 젊은 나이에 심각한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를 겪는다면 그것이 영츠하이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츠하이머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로는 스트레스, 음주, 디지털 의존 현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디지털 기기 의존 현상으로 발생한 치매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디지털 치매란 말 그대로 스스로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 현대인들의 기억력 감퇴 현상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디지털 치매 현상은 끊임없이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예방법과 캠페인도 언제나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 캠페인들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생활만을 제시한 1차원적인 해결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치매의 당사자인 2030 세대는 디지털 치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또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저희 팀은 그들에게 직접 답을 구해봤습니다. 먼저 약 40%의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디지털 치매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명 중 1명꼴로 극복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처럼 2030 세대는 젊은 치매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극복 의지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위기의식과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비해 3%의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노력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왔을까요? 다이어리와 같은 아날로그 기록을 해왔습니다. 글이나 말로써 표현을 익히려 했습니다. 와 같은 답을 제시해줬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결국은 기존 디지털 치매 예방 캠페인과 같이 단순히 1차원적인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20, 30대의 실태는 기존 처방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보다 접근하기 쉬운 처방법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기존 예방법이 실천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청년들이 기존 예방 캠페인을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유, 그건 바로 그들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연령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을 하는 중에도 또 식사를 하는 중에도 생활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20, 30대는 디지털 기기로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을까요? 동영상 사이트, SNS, 포털 사이트는 성별 관계없이 20, 30대가 모두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들 대부분은 디지털 치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식에 비해 실천 행위는 미비했습니다. 기존 처방법과 캠페인들이 실천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일상 속 디지털 기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디지털 바깥 세상이 아닌 디지털 세상 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뇌의 사소한 휴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뇌를 잠시 쉬어가는 시간, 브레인크 타임을 주는 것입니다. 20, 30대의 뇌에 브레인크 타임을 주기 위해 저희는 3단계에 걸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깜빡깜빡이라는 CF는 불이 깜빡이는 것과 깜빡했다라는 건망증을 엮어 만든 치매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먹은 점심을 기억하시나요? 광고 속 주인공은 빌렸던 볼펜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까먹고 어제 먹은 점심이 뭐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CF를 통해 2030 세대에게 디지털 침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해주며 경각심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유일하게 핸드폰을 내려놓는 구간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당상과 합정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구간에 사진과 같은 전광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광고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형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퀴즈처럼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SNS를 하는 중에도 거부감 없이 치매 예방을 위한 광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정보 따라가기와 방금 나온 그림 맞추기라는 유튜브 참여형 광고입니다. 특히 청년층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은 브레인크 슬라이드입니다. 이는 잠금화면 어플인 캐시 슬라이드와 암기력 게임인 시장의 가면을 융합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각 게임마다 사진과 같이 자전거 같은 단어를 제시하고 이런 단어들을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인 브레인 로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 로또란 포털 사이트와 웹툰 등의 배너에 간단한 문제들을 노출한 형식의 광고입니다. 로또란 일종의 보상 체계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참여형 광고들은 청년들의 디지털 일상 속에서도 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캠페인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메모지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티커를 배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검색하려는 게 기억나지 않아 뭐 검색하려 했지? 라는 검색어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네이버에 그 뭐냐라는 검색어를 활용해 사진과 같은 디지털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티커와 투두리스트 떡 메모지를 제작합니다. 뭘 검색하려고 했는지 까먹은 상황을 20, 30대가 애용하는 스티커 필터와 메모지로 표현함으로써 디지털 치매에 대한 인지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오행시, 오늘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중 즐겁고 행복했던 일을 일기 형식의 글로 작성한 게시글을 업로드하며 진행됩니다. 오행시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서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핫브레이크라는 초콜릿을 아시나요? 디지털 분리 처방의 마지막 방안은 핫브레이크와 콜라보를 진행해 핫브레잉크를 출시하는 겁니다. 간단히 섭취해 뇌의 활성화를 돕는 초콜릿과의 협업을 통해 뇌 건강에 대한 생각을 환기할 수 있다는 효과를 도출해냅니다. 또한 시험에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핫브레잉크를 증정하는 스크로텍을 진행해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 속 브레잉크 타임을 주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빠진 여러분들의 뇌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일상 속 브레잉크 타임을 즐기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디지털 치매 예방 광고기획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